여러분들은 겨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뭔가 스산하고 좀 차갑기도 하고 적막한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나요? 저는 매년 연말이나 연초 이맘때쯤이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분위기가 너무도 이런 시기에 적합하고요. 실제로 그 영화의 배경도 이 시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 개봉한 이현승 감독, 이정재, 전지현 주연의 영화 10월에입니다. 가수 김현철의 Must Say Goodbye였고요. 이 영화의 메인 테마곡입니다. 지금 다시 보면 아주 이정재, 전지현 두 주인공이 아주 파릇파릇합니다. 특히 전지현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촬영할 때가 성인이 되기 전인 19살 때 찍은 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주 푸릇푸릇하죠. 이정재 같은 경우도 지금의 원숭미와는 다른 싱싱한 맛이랄까요? 그런 게 있고요. 이정재 배우는 뭐 요즘 아주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핫한 배우죠. 오징어 게임 드라마로 이제 전 세계적인 배우가 됐고, 지난해 헌트로 이제 감독 데뷔도 아주 훌륭하게 했고, 국내 영화 배우 중에 가장 바쁜 배우가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이 10월에가 두 배우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정재는 이 당시 수선, 태양은 없다 등등 한창 이제 물이 오르기 시작할 때 찍었던 영화이기도 하고요. 전지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갓 데뷔한 신인 측이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긴 하지만 발성이나 이런 면들, 근데 이 영화의 이미지에는 딱 적합한 배우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또 굉장히 괜찮은 멜로 영화, 로맨스 영화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영화 시리 이후로 한국 영화가 이제 붐업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다양한 아이디어의 영화들이 쏟아져 나왔고, 특히 로맨스물들이 괜찮은 영화들이 많았어요. 동감이라든지 연애소설, 기타 등등. 그 중에서 저는 이 10월에라는 영화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판타지를 기반으로 했지만 영화의 구성도 그렇고, 이 영화의 배경이 겨울 내내 결말 부분이 초봄쯤에 끝나는데요. 이 시기의 영상을 너무 탁월하게 잘 잡아낸 작품이에요. 이현승 감독이 영화의 장면 연출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홍경표 촬영 감독, 우리나라에서 가장 손꼽히는 촬영 감독 중에 하나죠. 워낙 또 영상미가 뛰어나다 분이다 보니 이 영화의 특징이 영상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영화 음악까지도 영화의 분위기를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현승 감독하고 김현철 가수는 이게 두 번째 작업인데요. 이현승 감독이 그 전작인 그대 안의 블루를 가수 김현철이 또 영화 음악을 담당했었죠. 그대 안의 블루는 정작 영화보다는 이소라하고 김현철이 불렀던 주제 음악이 오히려 더 지금까지도 내내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곡이지요. 10월에도 이 Must Say Goodbye 같은 경우는 지금도 가끔 뭐 라디오나 이런 데서 듣게 되곤 하는데, 아무래도 영화의 힘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의 스토리텔링이나 구성이 탄탄하다 보니까 외국으로 알려지고 2006년에 레이크 하우스라는 헐리우드 영화로 리메이크가 됐었는데요. 레이크 하우스는 키아누 리브스하고 산드라 블록이 주연을 했는데 원작보다는 좀 더 진중한 맛은 있어요. 근데 그 헐리우드 특유의 이렇게 은유하는 것보다는 스트레이트로 꽂히는 스토리 구성, 특히 이 결말은 진짜 완전 시시해요.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키아누 리브스하고 산드라 블록이 전에 스피드에서도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뭐 물론 둘 다 좋아하는 배우긴 한데 조금 진부한 느낌도 없잖아. 네, 이제는 영화 줄거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영화는 이제 타임슬립을 주제로 했고요. 1997년에서 98년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현과 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살고 있는 전지현이 일마레라는 집에 있는 우체통을 통해서 서로에게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이에요. 타임슬립을 주제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 10월에가 화제가 된 게 일본 애니메이션 그 너의 이름은이 좀 비슷한 소재와 구성 아니냐라고 해서 표절 시비가 일었고 10월에가 대상이 아니었냐 라는 얘기들도 오갔는데, 타임슬립이라는 거는 뭐 워낙 되게 많이 다루는 주제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뭐 각기 개성은 있는 것 같아요. 10월에 같은 경우는 우체통을 매개로 주인공들이 동시 진행을 하잖아요. 2시간대가.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결말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현과 은주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호감이 생기면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질 못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 성현이 먼저 사망을 했고 그 사망의 장면을 전지현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망의 이유가 원인이 은주, 전지현이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새드 엔딩으로 될 수 있는데, 시간이 동시에 흐르니까 성현에 비해서 미래를 살고 있는 은주에게는 이미 정해진 과거가 될 수 있는데 성현한테는 그게 미래잖아요. 즉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말이 바뀌어집니다. 사는 것으로. 그래서 성현이 살아남습니다. 미래가 바뀌었으니까 성현 기준에서는. 은주는 이제 성현과 편지를 주고받다는 걸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름대로 이 결론이 말이 돼요. 이게 새드 엔딩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피 엔딩도 아닌, 은주가 기억을 못하니까. 그래서 더 여운이 남았던 것 같아요. 반면 이 레이크하우스에서는 기억도 하고 두 사람이 아주 멋지게 열렬하게
진지하게 사랑하는 엔딩으로 끝나다 보니까 10월의 원작의 진맛을 완전히 뭉그러뜨린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화가 또 연출적으로 훌륭한 점 하나는요, 전반적인 화면이 스산하고 황량하거든요. 블루톤과 회색톤이 주요 색감으로 차지하고 있는데도 영화 정서는 되게 따뜻한 편입니다. 사람들도 큰 악인도 없고, 연기적 측면을 보자면은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지현의 연기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갓 데뷔한 신이다 보니 그중에서 그 은주가 성우이고, 성우가 되기 위해서 전 남자친구하고 이별을 하게 됐는데 성우치고는 발성이 너무 안 좋아요. 이 영화는 발성이 되게 중요한 영화거든요. 이 은주의 직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나레이션과 독백이 꽤 많은 영화다 보니 배우들의 발성이 중요한데, 뭐 반면 이정재는 발성이 좋습니다. 꽤 또박또박하게 톤도 아주 좋고요. 그때의 이정재인데도 정말 연기 잘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두 사람은 이후에도 뭐 여러 작품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죠. 도둑들이나 뭐 암살 이런 데서 최동원 감독의 영화에서 호흡을 많이 맞췄죠. 그러다 보니 되게 익숙한데, 아마 여기 이 10월에가 두 사람의 처음이었다는 것도 기억할 만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영화의 OST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운드 트랙 앨범은 총 29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멜로디 김현철의 Must Say Goodbye와 지영선의 I'm Crying 이 두 곡을 주요 멜로디로 해서 다양한 변주와 편곡을 거의 뭐 이 두 곡을 기반으로 한 곡들이 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김현철의 편곡 능력이 엄청납니다. 이 앨범에서 백미를 느낄 수 있어요. 당시 김현철 씨의 때 그 음악 능력이 절정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악기와 편곡으로 같은 멜로디인데도 전혀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 음반을 듣다 보면은 같은 멜로디, 같은 곡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변주가 됩니다. 이젠 정신없이 뛰어요. 바이킹 타는 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심장이 마구 뛸 때 타는 게 제일 좋아요. 겨울이 지나기 전에 10월에 하고 영화 사운드 트랙을 한번 꼭 접해보셨으면 합니다. 요즘은 이상기후 때문에 겨울이 참 습해졌다, 추워졌다, 아주 난리도 아니죠. 제가 뭐 개인적으로 겨울은 되게 싫어하지만 10월에를 보고 또 음반을 듣는 것도 겨울을 보내는 또 한 가지 재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재미를 함께 느끼셨으면 하며 다음에도 좋은 영화와 음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실 분들 망극하옵니다. 각하를 위해 죽을 것이옵니다. 각하! 복 받으실 거예요.